최상급 마술사에게서 그 마력을 물려받은 단 한 명의 제자가 존재한다. 나와라, 블랙 매지션 걸! 왔습니다. 은덕입니다. 오늘 살펴볼 모형은 마기아츠에서 발매한 유이왕의 블랙 매지션 걸입니다. 마기아츠는 신생 제조사인 것 같은데 현재는 홈페이지가 있는 것 같지는 않고 X에서 소통을 하고 있으며 협업 문의는 이메일로 받고 있다고 합니다. 오늘 살펴볼 블랙 매지션 걸은 닉네임 에키타 쿠로의 일러스트를 모형화시킨 제품으로 앞으로 발매 예정인 솔라레인의 레이무 역시 이분의 일러스트로 제작되는 중인데요. 20대 중반의 여성 일러스트레이터로 웨이보를 메인으로 사용하고 따로 중국 닉네임이 있는지는 모르겠지만 그림을 퍼갈 때는 에키타 쿠로의 이름을 써달라고 요청하고 있습니다. 여러 그림을 많이 그렸지만 픽시브에 올라온 그림들을 보면 기존에 존재하는 캐릭터를 자신의 화풍으로 재해석하는 그림이 대부분인 것 같고 바로 다음에는 솔라레인의 레이무가 출시되겠지만 마기아츠에서 앞으로 제작 예정이라는 유이왕 시리즈를 전부 이분의 일러스트로 작업 예정인데 지금 확인되는 거로는 블랙 매지션, 어둠의 유희, 조노우치 카즈야, 카이바 세토가 예정작의 이름이 올라 있습니다. 이런 걸 보면 솔라레인에서도 레이무 다음으로 여러 캐릭터를 이분과 작업하지 않을까 생각되는데 제가 봐도 굉장히 잘 팔릴 것 같은 그림체를 구현하시는 분으로 느껴지며 픽시보 주소는 더보기란에 남겨두겠습니다. 유이왕이라 하면 카드로 몬스터를 불러내어 듀얼이라는 카드 게임을 메인으로 삼는 애니메이션인데 오늘 살펴볼 블랙 매지션 걸은 듀얼 중에 소환하는 몬스터 중에 하나입니다. 유이왕을 모르셔도 이 블랙 매지션 걸만큼은 한 번 정도는 보셨을 분들이 많으실 텐데요. 이 캐릭터 자체는 유이왕의 아이콘 같은 캐릭터라 저는 유이왕을 좋아하는 편이 아님에도 이 제품을 예약해보게 되었습니다. 서론이 너무 길어진 것 같으니 빠르게 제품을 살펴보겠습니다. 개봉을 해보면 일러스트 카드와 교체형 얼굴 그리고 크리보가 추가 동봉되어 있으며 크기는 6분의 1 스케일인데다 공중에 떠있는 포징으로 삼다수와 비교해보면 꽤 큰 크기라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전체적인 외형은 블랙 매지션 걸이 지팡이를 타고 이동 중인 느낌으로 보이며 크리보의 시선이 어딜 보는 건지 굉장히 킹받는 느낌을 준다는 게 특징인 것 같은데요. 제가 중요시 여기는 3요소, 조형과 채색, 그리고 역동감이 모두 나쁘지 않은 수준의 제품으로 굉장히 준수하게 만들어졌다는 느낌이 들고 있습니다. 그럼 가까이에서 살펴보겠습니다. 베이스를 살펴보면 일반적인 베이스와는 다르게 디오라마라고 봐야 할 정도로 배경으로서 기능을 하고 있는데요. 일러스트에서는 마치 카드에서 튀어나오는 느낌으로 연출이 되어 있는데 실제 제품은 그러한 느낌이 아닌 배경으로 마법진을 세워둔 연출인데요. 배경으로 쓰이는 마법진의 퀄리티는 나쁘지 않은 퀄리티로 보이긴 하나 고급스럽다는 느낌은 없으며 투명 바닥판은 굉장히 넓은데도 불구하고 아무것도 표현이 되어 있지 않아서 보기에는 굉장히 심심하게 느껴지고 있습니다. 연결된 이펙트 파츠는 핑크 클리어 파츠로 캐릭터가 튀어나오는 느낌을 연출하기 위해 존재하는 것 같은데요. 베이스와 연결되는 조인트 부분이 생각보다 쉽게 빠지고 가까이에서 보면 중간중간 접합부의 마감이 다소 아쉬운 모습을 보여주고 있어서 만듦새는 좋다고 보기는 어려웠습니다. 하지만 그 위에 올려져 있는 크리보는 우수한 디테일에 도색으로 둥글둥글한 입체감을 잘 살려내 주었는데요. 이 제품에는 총 3종류의 크리보를 확인할 수 있으며 3종류의 크리보가 모두 다른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제 이 제품의 메인인 본체를 살펴보면 복장의 디자인은 작중의 디자인을 그대로 재현해내면서도 대단히 예쁘게 입체화된 느낌으로 면적이 큰 블루와 골드는 메탈릭 느낌으로 도색이 되어 있고 노출이 매우 많은 편으로 제 스타일대로 영상을 만든다면 유튜브에 노딱을 피할 수는 없어 보이지만 노딱을 받으면
그때 수정하면 되는 부분이니 일단은 가까이에서 살펴보겠습니다. 신발을 살펴보면 장화 느낌이 나는 디자인으로 둥글둥글하면서도 조형과 장식에서 심심하지 않게 포인트를 줬다는 걸 확인할 수 있었고, 다리의 라인이나 색감은 제가 말하지 않아도 잘 보고 계실 거라 생각되는데요. 제품마다 편차는 있을 수 있고 불량이 있을 수도 있겠지만 일단은 피부 도색의 설계 자체는 굉장히 잘 되어 있는 편이며, 다리의 조형은 사실적인 느낌이라기보다는 최대한 이질감 없이 캐릭터에 어울리는 라인으로 엉덩이까지 잘 깎여 있었습니다. 상체에서는 몸에 밀착된 복장이 복부의 표현이나 가슴 아래까지 바디라인이 그대로 드러나면서 허리에 있는 장식에는 클리어 재질을 사용하여 포인트를 주었고, 나풀거리는 비단으로 보이는 천에서는 이동 방향에 맞는 자연스러운 움직임이 느껴지며, 손에는 팔보호구의 느낌으로 디자인된 장갑에 역시나 투명한 재질을 이용하여 포인트를 주었습니다. 손가락에서는 역동감이 느껴지면서 손가락이 뚫린 장갑의 디자인을 굉장히 잘 살려 표현하였는데요. 보통 신체에서 가장 작은 손가락의 디테일을 보면 그 제품에 얼마나 공을 들였는지를 알 수 있는 척도가 되기 때문에 6분의 1 스케일로 크기가 약간 커서 좀 더 섬세한 표현이 가능한 것도 있었겠지만, 이 제품의 손가락은 굉장히 잘 나온 편에 들어간다고 보입니다. 가슴은 매우 큰 편으로 애니메이션의 이미지와는 매우 다른 모습을 보여주는데요. 중앙의 별 모양의 장식과 거기서부터 어깨를 타고 올라가는 옷의 디자인이 상체를 어느 정도 가려주고 있는데, 저 장식이 없다면 복장 자체는 굉장히 파렴치한 복장으로 가슴 대부분과 겨드랑이가 그대로 노출이 되어버리는 이미지와는 다르게 실제로는 대단히 신사적인 복장이었던 것 같습니다. 헤드 조형을 살펴보면 목에는 손목과 허리에 있는 디테일과 같은 붉은 보석이 장식된 골드 색상의 초커를 착용하고 있고, 빠르게 이동하면서 휘날리는 머리카락으로 역동감이 느껴지는데요. 머리 끝에는 무언가에 반사되는 느낌을 내기 위해 의도적으로 도색을 한 것 같은데, 요즘 유행하고 있는 클리어 소재를 이용하여 머리끝을 표현하지 않고 순수하게 도색으로 표현해서 그런지 썩 좋은 느낌으로 보이진 않고 있습니다. 쓰고 있는 모자는 블랙 매지션과 디자인을 공유하면서도 약간 비스듬하게 돌려쓴 모습으로 애니메이션 특유의 그 느낌을 살리려고 한 것 같은데요. 균형감이 느껴지는 곡선의 디테일과 왠지 가동될 것 같은 디자인이 포인트로 보이고 있습니다. 얼굴은 일러스트의 느낌과 큰 차이가 없어 보이는데, 새로운 머신이 열심히 일을 한다는 내용의 이런 이미지를 올린 걸 보면 UV 평판 프린팅으로 양산이 굉장히 잘 된 것 같은데요. 에메랄드 색상으로 표현된 눈동자와 과도하게 표현된 볼터치, 장난기 많을 것 같은 이미지를 풍기는 혀를 내밀고 있는 디테일이 정말 좋아서 헤드의 전체적인 표현은 매우 잘 나와 보였습니다. 그리고 교체형 얼굴 파츠를 보면 역시나 깔끔하게 완성되어 보이는데요. 저는 아무래도 기본 표정에서 매력과 개성이 느껴져 교체하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오늘은 마기아츠에서 발매한 유이왕의 블랙 매지션 거울을 살펴봤는데요. 예약 때 공개된 제품 사진에서도 정말 예쁘고 멋진 모형일 거라 예상되었는데, 실제 제품으로도 상당히 멋진 제품이었습니다. 물론 도색과 마감 품질에서 약간은 아쉬운 부분이 있지만, 요즘 스케일 피규어 가격을 생각해보면 20만원 초반이라는 가격적 이점을 가지면서도 일러스트의 느낌을 잘 살린 멋진 조형으로 입체화되어 박력까지 느낄 수 있는 훌륭한 모형이었고, 마기아츠에서 나오는 유이왕 시리즈는 한번 모아볼까? 그런 생각을 하게 만드는 시간이었습니다. 제가 최상급 티어로 평가하는 메가하우스에서도 오늘 살펴본 블랙 매지션 거울과 거의 유사한 포징으로 스케일 피규어가 2024년 3월에 출시 예정인데, 아무래도 메가하우스가 가격이 더 높고 마감이나 완성도 역시 상대적으로 높겠지만, 유사한 포징으로 발매한다는 점에서 두 제품을 함께 놓고 감상한다면 나름의 재미가 있을 것 같아 출시가 기다려집니다.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 시청 감사드리며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댓글도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럼 가보겠습니다. 은덕이었습니다.